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기업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X제를 두 개의 시장 지역, 자, 두 개의 시장이니까 3급 가격차별이 되겠죠. 자, 실질할 때 독점기업이 당면하는 시장 1과 시장 2의 수요함수와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기업을 이윤극대화시키는 각 시장에서의 가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상급 가격 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접근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시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럼 A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B 시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겠죠. 그래서 수입은 A 시장과 B 시장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 공장은 하나야. 그래서 비용은 한 군데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차별적 독점 기업의 이윤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윤극대화 조건 MRMC입니다. 그래서 A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과 B 시장의 한계 수입 그리고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각 시장에 탄력성을 주어주고 계산 문제가 출제된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걸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이제 PA 가로 1 마이너스 탄력성 역수 이렇게 해서 차별적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지금 시장 1에 이제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시장 1의 수요함수가 P1은 55 마이너스 Q1 주어져 있고요. 자, P2는 마이너스 2분의 1 Q2 더하기 35고요. 그다음에 자, 비용함수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비용함수에서 한계 비용이 보통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한계 비용 계산할게요. 한계 비용 계산하시면 요거 미분하게 되면 Q 더하기 5가 되겠죠. Q 더하기 5인데 자, Q 더하기 5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거 Q는 뭐야?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니까 얘는 뭐야? 1시장의 생산량과 2시장의 생산량을 더한 거니까 얘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윤극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한계 비용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고요. 자, 시장 1에 먼저 이윤극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1 MR1 나와 있죠. 자, MR1은 자, 역수요 함수하고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니까 55 마이너스 EQ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MR1과 MC 자, 도출하면 55 마이너스 EQ1는 뭐야? Q1 더하기 Q2 더하기 5. 이 식을 통해서 뭐가 돼요? 3Q1 더하기 Q2는 50. 요 식이 먼저 일단 도출되고요. 자, 두 번째 시장 2의 이윤극대화. 자,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절편 갖고 길기 2배. 35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또 MC하고 일치해. 그 식을 통해서 Q1 더하기 EQ2는 30이라는 식이 도출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야 되겠죠. 연립해야 돼요. 자, 연립하게 되면 우리 뭐야? Q1은 14가 나와요. Q1은 14. 그다음에 Q2는 8이 나옵니다. 8이. 이렇게.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가격을 물어봤어요. 우리 가격은 뭐야? 수요 함수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Q1은 14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P1은 41이 나올 거예요. 41이 나오고 요 Q2 8을 또 뭐야? 시장 2의 역수요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 뭐야? P2는 31이 나올 거예요. 31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독점적 경쟁은 뭐야? 대부분 장기 균형이 출제가 많이 돼요. 여기도 장기 균형을 나타내는 그림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점적 경쟁 어떤 기업의 장기 균형, 장기에서 이윤이 0이 되죠.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 그린 순서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우리 뭐야? 요렇게 있고, 자, 수요 곡선이 딱 주어져 있고요. 주어졌고, 자, 우리는 가격 차별화 제품 차별화 때문에 개별 기업이 바라보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격과 평균 수입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요 곡선을 통해서 한계 수입 곡선이 이렇게 도출되고요. 자, 한계 비용을 그려야 되는데 장기야, 장기니까 LMC 이렇게 그릴게요. LMC. 자, 그 다음에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뭐 한다? 이윤극대화 무엇이 정해진다? 생산량이 정해져요. 생산량이 정해지고
가격은 수요 곡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결정되겠죠? 자, 그런데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유는 0이 돼야 돼. 그럼 이유는 0이 돼야 되니까 P 이꼬르 AC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 그러면 자, AC도 이 점에서 AC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AC 곡선은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LAC의 최저점을 LMC가 치고 올라가니까 LAC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남아있는 것은 단기야, 단기. 그러면 SAC하고 LAC가 이 점에서 접할 거야. 그래서 SAC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하고요. 그 다음에 자, SAC하고 LAC가 접하는 그 생산량 있죠. 그 생산량에서 반드시 SMC하고 LMC도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요 점에서 지금 뭡니까? 요 점에서 LMC죠. 그러면 SMC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SMC가 또 요 점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SMC는 SAC의 최저를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얘가 SMC가 되겠죠. 요게 이제 장기 균형의 그림이에요. 확인됐죠? 확인됐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지금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 100개가 결정이 되고요. 되고 가격은 50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윤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1번 볼게요. 자, 우리는 독점적 경쟁은 장기 0이 돼야 되니까 P하고 AC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보시게 되면 요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서 P하고 SAC, LAC가 일치하고요. 요 점에서 MRMC가 일치하죠. 이 점에서는 MR, SMC, LMC가 일치하겠죠? 그리고 이게 더 커요. 크니까 어떻게 된다? 비효율성이 일단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평균 비용은 다르다? 땡!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기업은 125를 생산한다? 볼게요. 125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윤극대화 생산량 100개야. 100개를 생산하는 거죠. 100개를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는 0보다 크다? 아니라고요. 이유는 0이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 규모의 경제 구간에 생산을 해요. 규모의 경제 구간에 생산하게 되면 초과 생산 설비를 갖게 되죠. 4번이 맞는 얘기죠. 그 얼마큼의 초과 생산 설비를 갖는다? 이만큼 초과 생산 설비를 갖는 거야. 완전 경쟁이면 LAC의 최저점에 생산하겠죠. 그럼 이만큼을 초과 생산 설비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LAC가 이렇게 감소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요만큼을 생산했을 때 만약에 시설 규모 하나면 얘가 SAC1, K1이 되겠죠. 시설 규모 하나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시설 규모 2개는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얘가 SAC2가 되겠죠. K2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최적 시설 규모를 달성하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을 생산했을 때 이 생산 비용을 선택할까? 요 생산 비용을 선택을 할까? A점 선택할까? B점 선택할까? B를 선택한다고요. B점을 선택하는 게 더 평균 비용이 더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평균 비용의 최저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공장 하나로 풀로 100%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100% 가동이 안 해. 가동하지 않고요. 시설 규모 2개로 약 70% 가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기업 입장 유리해. 그러면 요만큼의 초과 생산 설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A와 기업 B가 공격적 투자 또는 보수적 투자 전략에 따른 보수 행위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한번 이거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월 전략 균형마다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업 B가 공격적 투자를 결정을 했다 하면 기업 A가 공격적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10, 보수적이면
8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10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야? 기업비가 보수적 투자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9, 7 공격이 낮죠. 그러면 기업비가 공격을 선택하던 보수를 선택하던 기업 A 입장에서 유리한 전략은 공격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5월 전략이 된다고. 5월 전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B의 5월 전략 존재하는 거 살펴볼까요? 자, 기업 A가 공격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공격을 선택하면 5, 보수하면 3이죠. 5를 선택하겠죠. 자, 기업 A가 보수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4, 2 공격이겠죠. 그러니까 기업 B 입장도 어떻게 된다? 기업 A가 공격하든 보수하든 공격이 5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가 또 5월 전략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게임의 5월 전략 균형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기업 A는 5월 전략 갖고 있지 않다. 땡이죠. 5월 전략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야? 그리고 모든 5월 전략 균형은 내시 균형이 되니까 얘는 유일한 내시 균형이 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죄수의 딜레마, 거짓말.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이제 5월 전략 균형을 따질 때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을 보통 가정을 해서 5월 전략 균형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 용의자 딜레마 5월 전략 균형은 파레토 비율적이야.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용의자 딜레마 게임에서의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5월 전략 균형은 파레토 비율적이지만 모든 5월 전략 균형이 파레토 비율적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뭐야? 상대방이 자백을 선택하든 부인을 선택하든 뭐야? 자백이 결국 뭐야? 5월 전략 균형이 되죠. 이게 5월 전략 균형이야. 그런데 둘 다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되면 1년씩 받아요. 그러니까 두 경기자 모두의 보수를 증가시키는 전략 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자 모두의 보수를 감소시키는 전략 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용의자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둘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자백을 할 때 나는 뭐야? 자백한 게 유리하고요. 상대방이 부인할 때 내가 부인한 게 유리하니까 자백이 유리하니까. 그럼 얘는 파레토 비율적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5월 전략 균형 보세요. 이 5월 전략 균형은 보세요. 여기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가 살펴볼까요? 자, 파레토 개선은 주의할 점이 자, A라는 사람의 보수가 있고 B라는 사람의 보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 100백이라고 합시다. 100백인데 만약에 보수가 이렇게 갔어. 얘가 99로 가고요. 얘가 1000으로 갔어. 그럼 이런 상황으로 보수가 바뀌었어요. 파레토 개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보수협이 크니까 이게 파레토 개선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파레토 개선은 뭐야? 어떤 사람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후생이 증가를 할 수 있어야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고. 어떤 사람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요? 파레토 개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A라는 사람의 기업 A의 후생이 감소해버리잖아. 안 돼요. 자,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기업 A, B 모두 후생이 감소하죠. 개선 안 되죠.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도 뭐야? 두 기업 모두의 보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자체가 파레토 효율인 거야.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예로 볼 수가 없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쉽죠.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유리한 전략, 5월 전략은 공격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지술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너무 쉽게 쉬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소득 분배 지표, 계층별 소득 분배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1번 질문 중에 10분위 분배율이 출제가 됐었죠. 10분위 분배율. 자, 그러면 이 10분위 분배율은 뭡니까? 하위 40% 소득 점유 비율을 상위 20% 소득 점유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모두가 다 소득이 평등해. 완전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 20%가 20% 갖고 있을 것이고 하위 40%가 40% 갖고 있을 테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는 완전한 평등이야. 완전한 평등. 그래서 2는 완전한 균등 분배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하위 40% 소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면 0이 되겠죠. 0. 완전한 불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0분위 분배는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갖고요. 얘가 커질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 비율을 최상위 20%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야? 5분위 분배율. 자, 5분위 분배율 볼게요. 자, 5분위는 뭡니까? 소득계층을 5등분, 즉 20%씩 깎는 거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위 20% 소득 점유 비율이 분자, 분모는 사위 20%예요. 만약에 얘는 완전한 평등이면 어떻게 될까? 상위 20%가 20% 점유하고 하위 20%가 20% 소득 점유할 거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완전한 불평등, 만약에 완전한 불평등이면 하위 20%가 소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작아질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입니다. 작아질수록 평등한 소득 분배야. 그래서 자, 2번 질문. 5분위 분배의 값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죠. 작을수록 평등해지는 거니까. 그 2번도 맞는 얘기. 자, 3번 진위계수. 자, 진위계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봐야 되겠죠? 로렌츠 곡선. 자,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0에서 100%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부터 줄을 세우는 거야. 100%. 그리고 여기 소득 점유 비율이 되겠죠. 만약에 요 정을 선택을 했다면 뭐야? 가난한 사람 20%가 소득이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한 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각선은 완전한 평등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한 불평등은 이제 이거야. 자, 인구 구성이 100명이야. 100명인데 99명이 소득이 전혀 없어. 그러면 20% 빵 하다가 한 놈이 다 가져. 꺾여버리겠죠. 완전한 불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는단 말이야. 이런 형태를. 그래서 뭐 하위 40%가 소득 한 20% 정도 이렇게 점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이 로렌츠 곡선인데, 그렇다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가까워질수록 평등하는 거고요. 멀어질수록 불평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얘가 A라는 사회다, B라는 사회다. 그럼 뭐야? A라는 사회가 더 로렌츠 곡선에 가까워지니까 대각선에 더 평등하다 얘기할 수가 있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서수적 평가 방법이다. 순서를 매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렌츠 곡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교차하면 로렌츠 교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해버리면 어느 사회가 더 평등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호라도 진이라는 통계학자가 개발한 게 바로 진위계수다. 이 진위계수는 우리가 그 뉴스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상식이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면적을 계산한다. 면적을. 그래서 진위계수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뭐야? 알파가 차지하는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면적을.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평등이다. 어떻게 돼버려? 완전한 평등이면 알파가 0이 되니까 0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불평등이면 로렌츠가 쭉쭉쭉쭉 와서 베타가 빵이 돼버리니까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그래서 완전한 평등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요. 그래서 대각선 로렌츠 곡선 대각선과 일치하니까 완전한 평등 0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이면 완전한 불평등.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꺾인 선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진위계수는 뭐야? 작을수록 평등이다. 작을수록.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요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암기하는 방법. 어떻게? 자, 이거야. 진위계수 있죠. 그 다음에 애킨슨 지수 있죠. 5분위 분배율이 있어요. 5분위 있고, 얘는 무조건 뭐야? 작을수록 평등이야. 10분위만 클수록 평등이 클수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10분위만 클수록. 자, 5하고 10 누가 커? 10이 커. 얘가 클수록 평등. 그렇게 암기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4번 질문. 진위계수는 특정 소득계층의 분배 상태를 측정에 유용하다? 거짓말. 그러니까 특정 계층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로렌츠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 만약에 요 면적과 만약에 요 면적이 일치한다면, 만약에 진위계수 값은 똑같죠.
똑같아요. 지지계수 똑같아. 똑같은데 뭐야? 특정 계층 소득 분배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지지계수는 전체적인 소득 분배 상태를 알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의 소득 분배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공공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재의 특징 먼저 살펴보고 우리 지문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공공재, 사적재와 공공재가 나와 있어요. 자,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고 있다. 경합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혼잡하다는 얘기, 혼잡해. 그래서 내가 빵을 소비할 때 내가 빵을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 그만큼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합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제가 가능하다. 돈 없는 사람 빵을 못 먹어요. 그래서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적재라고 한다고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야. 그래서 비경합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핵심 사항은 이거 공동소비예요. 공동소비.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내가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기예보 소비 못하나? 아니라고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배제가 불가능하죠. 야, 너는 세금 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뭐야, 일기예보 듣지만 귀 틀어막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뭐야,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왜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가? 공공재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경합성.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공동소비 가능해.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걸 100명이 소비하든 10,000명이 소비하든 1,000명이 소비하든 뭐 개인의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그 소비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 조건이 뭡니까? P 꼴 MC죠. 한계비 제로야. 그럼 가격도 0원이 바람직한 거야.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공짜로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배제가 불가능해요. 돈 안 낸 사람도 소비할 수가 있어. 돈 안 내고 버스 타려고 그래. 프리라이딩. 무임승차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공공재를 뭐 국방 서비스를 생산을 했는데 자, 당신이 느끼는 만큼 세금 내라.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요. 나는 국방 서비스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왜? 나는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으니까. 무임승차 가능하니까. 그래서 양의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 돈 안 되고 버스 타려고. 그렇죠. 그래서 배제가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배제가 불가능할 뿐더러 배제가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자, 봐보세요. 왜냐? 한계 편익은 분명히 보세요. 한계 편익은 플러스야. 자, 어떤 사람한테다가 일기예보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일기예보를 듣고 편익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 일기예보 서비스를 그 소비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관계시 성립해. 그럼 어떻게 될까? 소비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죠. 많이 할수록.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소비를 많이 할수록 추가적인 비용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사적재와 공공재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사적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무엇에 직면해 있습니까?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 있어요. 자, 당신도 1,000원에 사고 나도 1,000원에 사.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0개 사고 B라는 사람은 15개 사.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수요고선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수요고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 있고 A라는 사람 이 가격에 A라는 사람은 요만큼을 사고 B라는 사람은 요만큼을 사. 그럼 시장 전체는 요만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재 같은 경우는 시장 수요고선을 어떻게 된다? 수평으로 합해야 돼요. 수평으로. 그래서 더 완만해지죠. 완만해지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소비량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당신도 일기예보 서비스, 나도 일기예보 똑같이 소비하고 있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일한 국방 서비스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만족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국방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그럼 이만큼 만족감이야.
B라는 사람은 연평도 사람이야. 요만큼 만족감이야. 총 만족감은 요거야. 그래서 공공재는 동일한 소비량이 증명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럼 점점 더 가팔라져요. 수직으로 합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시장 수요와 사적재입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사적재는 무엇이 결정됩니까?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게 답하셔야 돼요. 가격이 결정돼요. 그리고 자 공공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무엇을 결정한다? 최적의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사적재는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뭐야? 동일한 가격 하에서 A라는 사람은 요만큼, B라는 사람은 요만큼 소비하게 된다. 시장 전체적으로 요만큼 소비하게 되는 거죠. 자, 공공재는 자 동일한 소비량을 소비함에 있어서 A는 이만큼의 만족감, B는 이만큼의 만족감, 총 만족감 이렇게 결정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느끼는 만큼 만족감만큼 세금 내세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요만큼 세금 내면 되고요. 충청도 사람, 연평도 사람은 요만큼 세금 내면 돼. 근데 세금 내려고 해야 안 해? 안 한다고요. 무임승차 가능하잖아. 안 하기 때문에 이 수요곡선은 뭐야? 가짜 수요곡선이다.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려진 가상 수요곡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수요곡선, 의사 수요곡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공공재는 이제 무임승차자 문제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소비량에 직면해 있고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은 수직 방향으로 도출한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고요. 마지막, 소비에서 비경합성이 존재하죠.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